안녕하세요. 모여라 성악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는 단돈 0.5달러인데 월가에서는 무려 20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곳이죠. 근데요, 동시에 몇 주 안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는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로보테크놀로지스의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입니다. 과연 이 LOBO라는 회사는 엄청난 기회를 품고 있는 숨은 진주일까요? 아니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기업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로보가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이끄는 동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재무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고요. 또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상장 폐지 리스크를 분석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기회인지 위기인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로보테크놀로지스,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중국산 저가 전기 자전거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술적인 야망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보는 그냥 전기 자전거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스쿠터나 골프카트 같은 것도 만들긴 하는데요. 이 회사의 진짜 정체성은 전기 모빌리티 기술 기업에 훨씬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기 고령층을 위한 AI 이동 로봇 같은 스마트 하드웨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로보가 단순 제조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AI 기술을 어떻게든 접목시키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이 매출 구조를 보시면 엘로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하드웨어 판매가 맞아요.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미래가치, 그 포텐셜은 저 20%도 안 되는 작은 조각, 바로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서비스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프린터는 싸게 팔고 비싼 잉크로 돈을 버는 그런 전력과도 비슷하죠. 하드웨어를 일단 쫙 깔아놓고 나중에 고마진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큰 그림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로보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 월가에서 말하는 소위 불 케이스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로 무대로 이렇게 거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지 그 성장 동력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보의 성장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두 개만 꼽으라면 바로 탈중국 그리고 세계화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죠. 예전에는 매출의 70%가 중국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미국, 유럽, 아프리카로 정말 공격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이제 정말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숫자, 바로 600만 달러입니다. 이 돈이 뭐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전기차 5,000대를 공급하는 계약 규모입니다. 드디어 로보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깃발을 꽂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죠. 더 놀라운 건 이 계약 단 하나가 2025년 예상 매출의 20%가 넘을 거라는 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다음 숫자는 157만 달러, 바로 우크라이나와의 공급 계약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이라는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계약을 따냈다는 건 로보의 영업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전략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500만 달러 이상. 이게 뭐냐면요, 단 하나의 무역 박람회 캔톤 페어라는 곳에서 거둔 성과입니다. 무려 40개가 넘는 나라에서 주문이 폭주했다는 뜻이죠. 이건 로보의 제품이 특정 지역에서만 반짝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보의 성장 동력이 단순히 계약만 잘 따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내실이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죠, 보쉬와의 파트너십. 이건 그냥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는 얘기죠. 둘째, AI 노인 이동 로봇 같은 고부가 가치 신제품.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셋째, 최대 1,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성장을 위한 총알을 두둑하게 챙겼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사이버시티를 짓겠다는 장기적인 비전까지. 단기, 중기, 장기 성장 계획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성장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벌고 있나? 이거죠.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재무 데이터를 숫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로보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하나씩 보죠. 맨 위에 매출. 2025년에 최대 40%까지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아주 강력한 성장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아래 총이익률입니다. 12%에서 17%로 무려 5%포인트나 개선돼요. 이건 단순히 많이 파는 걸 넘어서 이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줄, 순이익을 보세요. 드디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300만 달러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봇 투자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이자 회사가 시장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25년 엘로버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긋지긋한 손실의 고리를 끊고 300만 달러 흑자를 만들어내는 원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글로벌 확장, 신제품 출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흑자 전환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 셈이죠.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로보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기, 바로 나스닥 상장 폐지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난 5월에 주가가 1달러 밑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나스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요. 18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운명의 날이 바로 올해 11월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로보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나스닥의 경고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 최소 입찰가 규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규칙이에요. 나스닥이 상장 기업의 최소한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 우리 시장에 있으려면 주가는 최소 1달러는 넘어야 해 라는 조건을 걸어둔 겁니다. 소위 동전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안타깝게도 엘로보가 이 간단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규칙을 어기고 만 거죠. 그래서 라보 앞에는 이제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요, 남은 기간 안에 어떻게든 주가를 1달러 위로 끌어올려서 상장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멋진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끝내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나스닥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외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금 조달도 막혀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또 그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상장 폐지 리스크, 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을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론자들은 미래의 성장성과 흑자 전환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장 폐지 리스크는 그냥 단기적인 소음일 뿐이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결국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반면에 베어, 즉 부정론자들은 과거의 수익성 부재와 현재의 상장 폐지 리스크라는 냉혹한 현실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장 스토리가 있어도 당장 눈앞의 위기를 넘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싸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매수에 가깝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무려 2.50달러, 지금 주가보다 20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목표 주가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 어마어마한 상장 폐지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상장성에 얼마나 높은 점수를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모든 정보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로보는 상장 폐지 리스크만 어떻게든 해결되면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혁신적인 기술 기업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성장 스토리는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 고문일 뿐 지금으로선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희가 드린 이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보의 운명은 바로 다음 달
11월에 결정됩니다. 과연 주가는 1달러를 회복하고 기사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 모여라 사학개미는 로보의 최종 결과를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복잡하지만 흥미진진한 기업들의 스토리를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분이 넘는 긴 분석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